계산에 따르면 혜성 3위 아틀라스는 10월 상순에 화성과 근접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날 혜성은 약 3천조만 킬로미터 1,860만 마일 거리에서 붉은 행성 옆을 스쳐 지나갈 것이며 이는 지구에 접근할 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혜성은 쌍곡선 궤도를 따라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화성을 포함한 여러 행성의 궤도면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궤도는 황도면에 대해 약 5도만 기울어져 있어 화성 궤도 근처의 우주 공간을 정확히 가로지르는 경로를 보입니다. 화성 접근 후 3위 아틀라스는 태양의 인력에 이끌려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9일에는 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인 1.36 천문단위 거리에서 근일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접근 이전부터 이미 혜성은 태양 복사에 의해 무자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측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와는 흔치 않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3위 아틀라스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본질, 구성 성분, 그리고 아마도 성간 방랑자의 기원까지. 현재 2025년 9월 시점에서 이 혜성은 아직 최근 접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궤도를 따라 꾸준히 전진하며 화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모한 모습은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혜성 주변의 플라즈마 환경은 독특한 행동 양상을 보였다. 2025년 7월까지 3위 아틀라스의 코마는 경이로운 규모로 팽창해 샜는데 장축 27소 사할틸리모드, 단축 24차 사할렌치베콘르에 달하는 타원형을 이루며 지구 직경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이후 적외선 관측에서는 더욱 거대한 확장 구조가 드러났다. 해액으로부터 최소 318km까지 뻗어나간 거대한 이산화탄소 기체막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증기 후광이 아니었다. 3위 아틀라스의 코마는 살아 움직이는 플라즈마였으며 태양의 무자비한 가열에 의해 요동치는 기체, 먼지, 이전 입자들이 뒤섞인 팽창된 혼합물이었다. 승화한 얼음 입자들은 해액에서 탈출하며 먼지 입자를 실어 날랐고 태양 복사와 태양풍은 전자를 떼어내어 하전 입자를 형성했으며 이들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비틀리며 소용돌이쳤다. 이 먼지 플라즈마 덩어리 속에는 비범한 복잡성이 내재해 있다. 화학적으로 이 물질은 풍부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심지어 원자 상태의 니켈 증기까지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농도가 변한다. 물리적으로 이 먼지 입자들과 이온들은 정적으로 떠다니지 않으며 하전되고 재결합하며 집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평온한 먼지의 형광 현상보다는 불안정한 플라즈마 물리학을 더 닮았다. 편광 관측은 이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만 만들 뿐이다. 코마에서 반사된 빛은 기이한 음의 편광을 보여주는데 이는 얼음과 검은 색소, 행성계 최외곽에서 형성된 물질을 연상시키는 질감을 가진 혼합 성분의 입자들을 암시한다. 3위 아틀라스가 초속 60km/68km의 속도로 내부 궤도로 가속하면서 그 코마는 더욱 두꺼워지고 커져 기존의 혜성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이 혜성에 하전된 헤일로에서는 역동적인 전류, 변화하는 플라즈마 파동, 그리고 혜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다양한 힘들이 관측된다. 이 먼지와 가스의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한 천체 여행자의 초상이다. 그 모든 행동은 익숙한 것들과는 전혀 다르며 태양에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 신비는 더욱 깊어져만 간다. 더욱 수수께끼를 자아내는 것은 천문학자들이 추적한 혜성 색깔의 기이한 변화다. 미묘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변화는 해발 초마 자체를 물들일 수 있는 탄소사슬 화합물의 존재를 암시한다. 처음에 3위 아틀라스는 붉은 빛을 띠었는데 이는 먼지와 토린 같은 유기 분재에 의한 색조로 다른 성간 방문자들과 몇몇 태양계 혜성과 유사했다. 하지만 태양에 접근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원자 탄소 2개의 탄소 원자 결합의 방출이 태양빛 아래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며 혜성의 빛은 선명한 청록색으로 변했다. 그러나 3위 아틀라스는 평범한 혜성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2025년 7월과 8월 지상의 강력한 눈인 초대형 망원경 바이브LT과 MDM의 천문대는 그 해발에서 이원자 탄소나 일반적인 탄소 사슬 분자를 거의 찾아내지 못했다. 마치 텅 비어있는 듯 혜성을 푸르게 물들이는 평범한 분자들이 벗겨져 나간 상태였다. 그러다 2025년 9월 초 갑작스러운 변환이 시작됐다. 월식 기간에도 포착된 밝은 녹색 해발이 천문학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 푸른 빛은 숨겨진 얼음층에서 마침내 방출된 이원자 탄소가 태양으로부터 이 천문단위 AU 이내에서 승화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더 낯선 것,
우리의 분류표에 없는 다른 분자나 먼지에서 비롯된 걸까? 이것이 바로 3위 아틀라스의 문제다. 성간 방문자로서 그 화학작용은 반드시 우리 태양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은 분자 반응이 익숙한 형광 현상을 모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변화무쌍한 색깔은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한다. 쉽게 설명되지 않는 진화하는 화학적 특성의 이야기, 그리고 혜성이 태양계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옴에 따라 이 수수께끼는 점차 풀리고 있다. 사실 3위 아틀라스의 가장 특이한 점은 급격한 밝기 증가 속도다.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은 지상 망원경 관측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는 코마의 팽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거대한 기체 구름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햇빛을 반사산란시키며 고체 핵이 여전히 가려져 있음에도 혜성 전체의 밝기는 점차 증가한다. 3위 아틀라스는 몇 주마다 밝기가 2배로 밝아졌다. 2025년 7월 발견 이후 ATLAS 5밴드 598m 화장대에서 측정한 겉보기 등급은 20등급에서 17.7, 7.8등급까지 상승했다. 10월 3일 화성 근접을 앞두고 코마와 그 광채는 근일점 부근에서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예측에 따르면 이 혜성은 10등급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비로운 진화 과정을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이 모든 특성은 3위 아틀라스가 유사거리에서 관측된 기존의 성간 혜성들보다 훨씬 밝으며 더 높은 활동성을 시사한다. 분진 질량 손실률은 2위 보리소프와 비슷하지만 거의 분진을 방출하지 않으는 1위 오무아무아와는 대조적이다. 색상과 밝기 측면에서 3위 아틀라스는 두 천체의 중간 특성을 보인다. 보리소프보다는 붉으나 오무아무아만큼 강렬하지 않은 색조다. 미약한 활동만 보이며 사실상 소행성에 가까웠던 오무아무아와 달리 아틀라스는 뚜렷한 코마와 분명한 먼지 꼬리를 갖춰 격렬한 승화 현상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발견된 3개의 성간 방문자 중 3위 아틀라스는 독보적이다. 가장 밝고 활발하며 휘발성 물질이 가장 풍부하게 방출된다. 과학자들에게 이는 귀중한 연구 대상으로 태양계를 통과하는 외계 혜성을 관측할 전무후무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3위 아틀라스의 광도 곡선이 초기 예측에서 벗어나면서 혜성 활동과 표면 특성에 관한 천문학계의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편차는 주로 불규칙한 형태의 핵과 지속적인 가스 분출에서 비롯된다. 혜성이 자전함에 따라 비균질적인 구조가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유발하지만 이 효과의 상당 부분은 먼지로 뒤덮인 밀집한 코마 아래 가려진다. 휘발성 얼음 주로 이산화탄소 및 기타 기체, 이 태양열에 의해 승화되면서 밝기가 요동치며 이는 가스와 먼지 흐름을 촉진하여 코마를 공급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활동은 광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광도 곡선에 요동을 새겨넣는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예상치 못하게 군집화되거나 배경별의 오염과 결합해 가짜 밝기 급등을 유발하며 혜성의 행동을 더욱 변덕스럽게 보이게 한다. 코마 내 얼음과 암흑 물질의 혼합 및 지속적인 승화 활동은 밝기 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광도 곡선 편차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지속적 활동의 징후는 혜성이 태양으로부터 약 6som 4천문 단위 떨어져 있을 때부터 관측되었으며 물얼음보다 휘발성이 높은 물질의 승화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3위 아틀라스가 화성에 접근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그 꼬리다. 2025년 7월 관측 결과 태양 반대 방향으로 희미하지만 넓게 퍼진 먼지 꼬리가 확인되었다. 8월 말이 되면서 이 꼬리는 더욱 선명해졌으며 각길이 약 30각초 약 56km에 달했다. 이는 혜성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세 먼지 입자들이 고속으로 분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일점 통과와 화성 근접 접근이 다가옴에 따라 꼬리는 더 길어지고 밝아질 전망이다. 관측 각도의 변화와 활동 증가가 맞물려 혜성의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겠지만 이 광경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근일점을 지나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꼬리의 길이와 밝기는 점차 줄어들며 혜성은 다시 태양계 외곽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황금기를 놓치지 않고 세 번째 성간 방문자로부터 귀중한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해 지구나 근일점이 아닌 화성을 최적의 관측 전초기지로 선호하고 있다. 지구나 태양 관측 시점에서의 연구는 원격 감지, 반사된 햇빛이나 열복사를 측정하는 데 제한되며 혜성 물질과 행성 대기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이 관측 기회는 빠르게 닫히고 있다. 10월 상순까지 3위 아틀라스는 매일 저녁 더 깊은 황혼 속으로 잠기며
그 빛은 태양 플레어에 삼켜질 것이다. 10월 21일이 되면 태양과의 각거리는 30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임계값에서는 최첨단 망원경조차도 미약한 신호를 압도적인 하늘 밝기에서 분리해내기 어려워진다. 상압 위치에서 태양 뒤로 사라지면 지구에서의 시야는 완전히 차단된다. 결과는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다. 스펙트럼 분석 없음, 직접 측정 불가, 밝기나 구조 변화, 추적 불가능.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모든 관측이 중단된다. 천문학자들에게 10월 21일 이전의 모든 관측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혜성은 활동 정점에 접어드는 반면 지구의 관측 시야는 급속히 좁아지고 있으며 아마추어 관측 네트워크는 마지막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초단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전 제약을 받는 대형 천문대들은 이미 철수를 시작했다. 고감도 광학 장비를 태양 근처로 향하게 해 잠재적 손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화성으로 향합니다. 이 붉은 행성을 공전 중인 탐사선들은 혜성으로부터 불과 3,000만 킬로미터로 떨어진 태양계 내 최적의 관측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스 익스프레스, 엑소마스 궤도선, 화성 정찰 궤도선 MRO, 아랍에미리트 화성 미션 등에 탑재된 과학 장비들은 지상 망원경을 압도하는 해상도로 혜성의 코마와 꼬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성 표면을 탐사 중인 로버들도 혜성의 광채를 촬영하거나 우주먼지 충돌을 기록하며 궤도 관측을 보완하는 지상 증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잠시 동안 화성은 이 별 나그네를 가장 가까이서 맞이할 유일한 최전방 관측 기지가 될 것입니다.